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은 17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주와 익산이 27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24도에서 최고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조금 끼는 정도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시가 3년 전에 한옥마을 옆에 있는 남천교에서 한벽당 구간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수십억 원을 들여 돌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이 주저앉고 깨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실 설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옆 남천교에서 한벽당까지 이어지는 600m 구간의 전주천 동로. 곳곳이 주저앉거나 튀어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이 깨진 곳도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좀 세게 달리면 충격도 물이 고여가지고 비 올 때는 이게 옆으로 튀겨요. 이런 현상이 운전하실 때도 많이 흔들리시죠? 많이 흔들리죠, 이게. 돌길이 만들어진 건 3년 전. 완공과 동시에 돌이 뒤틀리는 일이 반복됐고 보수공사만 6차례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민 불편은 커지고 있고 전통미를 살린다면서 만든 돌길은 누더기처럼 변해 오히려 미간을 해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물빠짐이 나빠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5cm 두께의 콘크리트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돌을 얹는 식으로 길을 낸 탓에 물이 모래층에 고인 채 빠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에 임시로 구멍을 뚫어 물빠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와서 콘크리트 시공을 설계에 반영했던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땜질식 보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는 보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면적으로 재공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천 동로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돌길로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모두 29억 원에 이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고압의 송전선로가 관통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고압의 전선이 지나갑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굉음을 쏟아내 창문 근처에 가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소리가 상당히 크게 해가지고 귀에 무엇이 들어가서 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15만 4천 볼트의 송전선로가 도심 지역을 관통하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구나 6개 이르는 송전탑은 도심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입니다. 안전거리가 60m인데 그 거리도 지키지도 못하고 바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옆에 공원도 그러고 주택가도 그러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한전은 지난 2010년까지 고압의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적자를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군산시의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중화 사업을 다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비용 분담 문제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20년 동안 사실은 송전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위해서 한전과 군산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작업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빗속에서 작업에 나섰다가 일을 당한 건데 평소의 실적 압박이 숨진 기사를 위험천만한 작업 현장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인터넷이 안 되니 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에 인터넷 설치기사 A씨는 빗속을 뚫고 지붕에 올랐습니다. 악 소리가 나더라고. 꽉 액소리가 나더니 금방 와서 본 게 그냥 주르르 그냥 타고 그 손 이렇게 떨어져 요쪽으로 떨어져 보더라고.
얼굴 붕괴이면 그때 당시 새까면 그냥 하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은 감전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씨가 인터넷선을 살피기 위해서 올랐던 지붕입니다. 보기에는 기와처럼 보이지만 철제 지붕입니다. 철판 지붕인데 저쪽에 그 인입선이 지붕하고 맞대가지고 그것이 바람 불고 막 하니까 지금 끝들이 쪽하고 그것이 많이 닿아가지고 약간 피복이 좀 벗겨진 상태였어요. 전기가 인출된 것 같아요. A씨가 무리하게 빗속 작업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회사의 실적 압박이 있다는 지적인데 A씨의 동료들은 실제로 날씨 때문에 수리를 미뤘다가 고객센터에 불만이라도 접수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수리기사가 떠안는 구조라고 증언합니다. 비 오는 날 비 맞고 일하는 것도 많아요. 저희는 결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고객이 해준다면서 안 해줬다 몇 번 전화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페널티예요. 그거 하나 딱 쓰면 뭐 그냥 그거 하루 왜 떴냐 뭐 사유수사 되고. 해당 업체는 서면 응답을 통해 특별히 날씨가 나쁘면 설치기사들에게 외부 작업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에는 이슬비 수준으로 현장 작업자가 판단해 수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외제차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은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수리되지 않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한 레몬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모 씨는 3년 전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상 수리 기간인 2년이 지나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멈춰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최근에는 조수석에서 연기가 나고 계기판 고장이 반복돼 운행을 포기할 지경입니다. 차량을 교환을 해주든지 수리라도 제대로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기간은 오래 걸리고 뭐 모든 것이 유상수리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서비스 센터 측은 이미 몇 차례 편의를 봐줬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사 방침이 있고 또 저희 회사 방침이 있으니까 그 방침 내려오면 어떤다 고객님 얘기를 해야죠. 이 같은 분쟁이 반복되자 지난해 공정위는 자동차 교환과 환불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1년 이내 동일한 중대 결함이 3차례, 일반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토로 간 겁니다. 하지만 중대 결함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제조사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레몬법이 시급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떤 주행이나 안전도 등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차량 회사에서 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그 규정입니다. 이미 40여 년 전부터 미국은 레몬법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투자만 하면 월 10% 이자라는 천문학적인 이유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초기 투자 과정에서 믿기 힘든 이자를 지급하자 피해자가 15명, 투자액은 3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건축업자 46살 박모 씨는 지난 2015년 식당 주인 A 씨에게 지인의 룸살롱에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가 박 씨에게 200만 원을 건네자 박 씨는 얼마 뒤 100만 원을 더 얹은 3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첫 투자에서 재미를 본 A 씨는 이후 지인 14명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지인들이 A 씨를 통해 박 씨에게 투자한 금액과 A 씨 스스로 투자한 돈은 무려 33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박 씨는 환심을 얻기 위해 한동안 월 10%의 이율로 투자금을 되돌려줬지만 이후로는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룸살롱 수익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박 씨의 초등학교 동창은 처음부터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피의자가 공사 대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가지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타인 행사를 하면서 287회에 걸쳐서 33억 가량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부인 박 씨를 구속하고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투자자를 속여 모은 돈 대부분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업자금 등으로 거의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월 10% 이자라는 고수익에 속아 33억 원을 건넨 피해자들은 지원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 주는 정부에서 정한 지진 안전 주간인데요. 남원에서 지진 대처 방법을 홍보하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진안군은 축산과학원과 협력해 한우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진안전 주간을 맞아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지진 국민행동 요령이 적혀있는 홍보물을 나눠주고 인근의 대피소를 안내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지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두 기관은 진안 홍삼한우의 번식 효율을 높이고 고급육 생산 기술을 확대해 홍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술 지원과 전문 컨설팅으로 진안 한우 브랜드화와 더불어서 농가 소득 증대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이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농기계를 임대합니다. 다만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임실 행복 콜택시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6개월 동안의 이용객은 6천여 명으로 한 달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최용득 장수군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장수군 의회에 출석하지 않자 장수군 의회가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장수군 의회는 최용득 군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올해까지 3년 동안 군정 질문 등에 참석하지 않자 지난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의회에서 갑자기 건강을 빌미로 휴회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임대료를 해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올린 부영을 형사 고발한 가운데 재계약을 앞둔 전주 하가지구 임대료 인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영 측은 다음 달 임대차 재계약을 앞둔 하가지구 임차인들에게 다음 주쯤 인상률 등 재계약 조건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찾은 부영 측에 2%대 인상을 권고했지만 부영 측은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도시공원 예정지 가운데 111곳이 3년 뒤에 자동으로 도시공원 계획부지에서 풀릴 예정이어서 전라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이면 축구장 면적의 2,160배에 이르는 도시공원 예정지 111곳이 자동으로 해제될 예정이어서 주민 휴식 공간 부족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도시공원을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고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